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이야기는 역시 야권 단일화인데 원래는 어제 결정을 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회담이 결렬됐고요. 오늘 오전에도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협상에 다시 들어갔지만 결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전 최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협상이. 그러니까 원래 이런 단일화 협상 이런 거 하면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은 언론 플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상하면서 타이밍 잡아가지고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의 내용보다도 신뢰가 깨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오세훈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시점 자체가 이제 오후거든요. 예. 근데 여론조사에 있어가지고 그 많은 그 국민들이 뭐 유무선 비율 이런 것들만 지금까지는 접해오셨겠지만은 예. 사실 여론조사를 오후에 시작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 긴급 여론조사 말고는. 왜냐하면 오후에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왜곡이 발생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응답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예.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갑자기 여론조사 와가지고 그걸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주말이나 아니면은 이른 시각 이럴 때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진행할 수 없는 시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통 크게 합의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은 상대 입장에 봤을 때는 저거 언론 플레이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좀 그런 지점들이 뭐 저는 오세훈 후보 캠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덜어 느껴져서 캠프 내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은 후보 등록 기간 넘어서 각자 후보 등록하는 걸 테고. 예. 중요한 것은 이제 투표 용지에 인쇄되기 전에 가능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상하겠어요?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에 단일화되면 사실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 그 전에는 예를 들어 노회찬 의원님 동작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 단일화돼가지고 그 무효표가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된 적 있지만은 그 외의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됐을 경우에 유권자의 혼란은 없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경험적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는 유무선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보다 문항보다 더 지금 심각한 것은 언플을 하면서 이제 서로 깊어진 불신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협상은 협상대로 하더라도 격한 워딩, 불신 이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야권 지지자들도 심한 피로감에 느껴질 테고 또 양측 지지자들도 세게 싸우면 누가 한 명으로 결정됐을 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실망했던 것이 계속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그 오세훈 후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제 언행들이 있었거든요. 예. 먼저 상황론을 꺼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또 제가 캠프에 속한 입장에서 그쪽에도 여상 황제가 있다 이렇게 또 받아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속된 말로 선빵을 때리면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 또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이 단일화 협상에 있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100일하에 알게 됐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어떤 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 김무성 이재호 그리고 김문수 이 세 분의 어쨌든 저희 당 출신 원로들이 정론관에서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기자회견 같은 걸 했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려고 하는 정치가 어떤 건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김문수, 이재호, 김무성 대표와 함께 하는 것이 과거에 박지원, 정대철 등과 했던 정치의 다음 버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히 실망입니다. 3파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어느 누구도 저희 당 사람도 그렇고 국민의당 사람도 3파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렇다면은 단일화에 있어가지고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합리적인 룰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룰이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협상 과정을 국민들이 쭉 지켜보셨지만은 저희 국민의힘이 관철시킨 게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거인단 주장했다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저희가 후퇴했고요. 그거 외에도 보면 지금 그 문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쟁력까지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무선 비율 갖고 마지막까지 지금 저희가 하나도 지금
얻어내는 거 없이 협상을 종료해라라는 것이 상대 측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아까 말했듯이 협상의 유불리보다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그게 아마 그 시너지라는 단일화의 장애물이 될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뭐 공동 운영도 할 수 있다. 단일화돼서 누가 한 명 당선이 되면 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깊은 불신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파전 해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권력을 나눠주는 우리가 다 하자 이렇게 전략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파전 해도 이긴다라는 조사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선거판이 성숙되기 전에 나온 조사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는 오히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간질하고 음모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발언도 국민의당 층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이 신경전을 할 때 나중에 국민들이 살펴볼 겁니다. 누가 선빵을 때렸는지. 예, 그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 실패해서 3파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죠. 글쎄요, 뭐 일단은 단일화를 전제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어차피 단일화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선이 3자구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권은 뭐 심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책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양자 대결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진영 간 대결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진영 간 대결로 가는 게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가 장관직을 그만두고 서울시장에 나간다. 이러고 나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LH 사태로 한번 크게 내림세를 겪었고. 네네. 그리고 어제 또 박원순 고소인의 기자회견. 네. 다시 한번 내리막을 향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계속 그럼 악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번 보선의 출발점이 그 이른바 지금 그 피해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분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미 선거에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피해자가 이 당 캠프 인사와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또 뭐 기사 보니까 예.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사과를 공식으로 하고 사퇴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그러니까 특히 서울 시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가게 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뭐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 본인의 잘못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사퇴했는지도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게 그때 처음에 야권을 사퇴하라 그랬더니만은 가부장제의 그런 어떤 발상이다라고 저희 공격했었거든요. 그 3명의 여성 의원들 사퇴하라고 했더니만은 그 가부장제 소리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퇴하겠다는 야권에서 사퇴를 요구할 자격은 없죠. 근데 피해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어제 박영선 후보 본인이 SNS에 다 내가 안고 가겠다. 네. 나한테 비난해달라. 네. 죄송하다. 사과를 했죠. 네.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미안하다 사퇴를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 네.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은 네. 상당히 실망할 텐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그 국민들 다수가 여전히 그런 부분, 특히 서울 시민들의 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마음을 구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지층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은 다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전 최고 말처럼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캠프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고민정 대변인 사퇴하고 이런 거는. 저는 전반적으로 고민정 대변인 관련 건도 그렇지만은 지금 선거판에서 박영선 그 서울시장 후보에게 비상대권을 너무 많이 부여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개와 다르게 35층 층고를 풀고 강남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당과 과연 협의된 내용인지 이게 궁금하고 지금 특검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 후보가 왜 특검을 할지 말지를 정합니까?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이 선거에 있어서 좀 다급하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에게 몰아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맞는 발화들은 아닙니다. 아니 뭐 서울시장이 당연히 그 특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서울시장 후보도 결국에는 정치인인데 그리고 35층 층고 제한 문제는 과거
박원순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가 그리는 서울시의 모습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공약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그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놓고 또 저희 오세훈 후보 캠프에는 저희가 재건축 풀겠다고 하니까 부동산 폭등을 야기할 거라고 공격하는 건 뭡니까? 본인들도 공격하고.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공공이 주체가 돼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거를 어느 정도 막고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오세훈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은 전부 다 그 사익이 그 지주에게 돌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거죠. 민주당의 안대로면 공공개발의 주체가 LH던데 좀 재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SH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LH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LH 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전체적인 민심은 여건에 좋지 않습니다만. 근데 지금 선거가 크게 서울과 부산이니까 부산은 또 LCT 건으로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특히 박형준 후보가 LCT에 집이 있다. 그것도 본인 또 딸 이렇게 두 채가 있다. 처음 샀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뛰었다. 이런 문제로 지금 여당이 맹공격하고 있고 박형준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 엊그제 계속해서 해명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체로?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헛발질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처음에 LCT 특혜 분양 받았다고 지목했던 인사들 상당수 그냥 특혜 분양이 아니라 매매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시작된 어떤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어제는 어느 정도의 총극까지 있었냐면은 박형준 후보의 LCT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마도 뷰의 아파트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는 LCT 저도 그 앞에 해변가에 가봤지만은 LCT에서 보이는 바다는 대마도 앞바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남해 바다, 동해 바다입니다. 근데 그걸 왜 대마도 뷰라고 표현했는지 저는 그건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공격할 거면은 그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그 도쿄 부동산 그 아주 도쿄의 번화가에 있고 바로 일왕궁 옆에 있습니다. 그걸 일왕궁 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치졸한 공격을 하기 전에 본인들 후보의 부동산 내역도 한번 살펴보시라. 그 일왕궁 뷰가 있고 옆에 보면은 뭐 야스쿠니 신사도 있고 조금만 더 떨어진 데 보면 메이지 신궁도 있고 그거 갖고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공격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아까 항상 말했지만은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비약으로 선빵을 때리면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에 맞는 수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업무상 출장의 필요성 때문에 갖고 있는 거고요. 뭐 일본의 아파트를 보유한 게 그러면 일본에서 투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건 일단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CT 문제 관련해서 다 해명이 되신 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매매로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그게 이른바 이영복 회장의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명복 회장의 차명 보유 부동산이 아니냐는 의혹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그 거래 당시에 그 이른바 부동산 P라 그러죠. 그 분양권 P가 3, 4억 이상 붙어 있는 굉장히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아파트가 어떻게 500만 원, 뭐 몇백만 원 수준으로 그 이제 웃돈을 얹어서 거래가 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도인이 몇억 원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손해보면서 박형준 후보에게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의혹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전말이 전체적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정말 떳떳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고소고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다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했으면 됐지 뭘 자꾸 검증하러 가는 것인지 모르겠고 아까 박영선 후보의 도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출장 때문에 샀다 그러는데 박형준 후보는 1주택자예요. LCT 살려고 산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순수한 목적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그 여권이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야권 인사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계속 여기저기 던지고 있는데 참 그건 선거 앞두고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예. 제가 사실 박형준 후보한테 지금 제기된 의혹, 사찰이라든가 뭐 딸 부정입학 청탁, 친인척 채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준석 최고한테 묻지 않고 LCT만 탁 뽑아서 물은 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이나 뭐 특혜 분양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의 감정선을
감성을 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봤을 땐 LCT는 어쨌든 특혜 또 불법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 어쨌든 들어가서 굉장한 시세 차익을 지금 누리고 있다.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자체로 감성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런 공격의 의도가 있다 보고요. 예. 그래서 저도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부동산 의혹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야스쿠니 뷰가 아마 그 대마도 뷰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도 못 건질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는. 그리고 저는 만약에 박형준 후보가 보유한 그 부동산이 호화부동산이라고 공격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박형준 후보가 예전에 그 썰전이라는 방송에서 유명해졌죠. 그때 상대 패널로 나왔던 분은 그보다 더 가치가 높은 아크로 리버모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걸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 없거든요. 그냥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LCT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홍대 입시 부정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는데 응시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박형준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응시한 적조차 없으면 확인 거치면 됩니다. 응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따님이 직접 그걸 확인해서 공개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의혹으로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타진요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게요. 뭐 타진요가 보통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졸업장 떼와라. 안 떼오면은 너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졸업장을 떼줘야 됩니까? 그런 식의 막무가내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냥 네티즌들이 한 의혹 제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채점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교수의 증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졸업장을 떼가잖아요. 그럼 졸업장이 위조됐다 그래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나경원 의원 때 보면 생기지도 않은 산후조리원에 그 입원했다고 주장했던 것이 현 여권 아닙니까? 그 애 낳고 나가지고 생긴 LA의 산후조리원에 나경원 후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게 여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그 채점을 했다는 교수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수가 제시하면 되겠네요. 아니 교수가 그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공개가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가 그럼 고발하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자신 있으면은. 그렇지. 그래서 뭐 서류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2000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럼 뭘 다투고 싶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후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니 제가 뭐 그러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도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로 나선 후보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해명할 가치가 있으면 하겠죠. 근데 지금 그 의혹을 믿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해명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뭐 그 의혹의 성립 단계에서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 교수라는 분의 주장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뭐 부정 입학 청탁 의혹도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고 사찰 건도 뭐 문건이 나온 상태니까 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박형준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후보다 여론조사상. 그래서 여러 가지 민주당으로서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반대로 김영춘 후보가 너무 오르지 않는다. 네. 지금 뭐 야당 후보 때리기 해서 본인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뭐 매력이 없는 후보입니까? 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 여당 이번에 LH 사태가 이제 촉발이 돼서 더 약간 이제 그 LH 사태 문제로 정부 여당 책임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후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영춘 후보는 그야말로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깨끗한 후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이 문제에 닥쳐서 또 제안도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 정치를 시작한 그 이력 그 출발점에서부터 한번 전부 다 부동산 그 보유 내역을 공개를 해보자. 그거를 박형준 후보한테 제안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그거를 제안을 받아줄지. 아니 하고 싶은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지. 자꾸 뭘 해라라고 하는데 부동산 검증보다 저희는 정책 검증 하고 싶은데 그 판으로 몰아가는 거 싫어서 그냥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저는 김영춘 그 후보 의원 시절부터 굉장히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하셨고 다 좋은 분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급해가지고 박형준 네거티브에 몰두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김영춘 후보의 정책이나 이런 걸 들을 기회는 없고 신동근 의원 같은 분이 부산의 해변가 아파트들을 대마도뷰로 묘사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은 부산의 해변가 아파트 사는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대마도뷰라 그러면은 자식들은 남의 바다 보려고 산 건데 그런 식으로 토착액으로 몰아버리면 좋겠습니까? 아니 LCT 의혹을 무슨 네거티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마도뷰 말했잖아요. 대마도뷰. 무슨 의도에서 대마도뷰? 지금 그러니까 뭐 아카사카 뷰를 또 얘기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시작했냐고요. 대마도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동근 의원 같은 분 빠지고 김영춘 후보가
그 정책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니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일본의 업무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 아파트를 보유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힘이에요. 아니요, 어제부터 했는데요. 그 대마도뷰 얘기한다고 예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거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의혹이고요. 아카사카에 거기서 야스쿠니 뷰라고 처음 지칭한 건 대마도뷰 나온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쪽이 먼저 때리니까 우리가 때린 거. 그러니까 이게 선호를 갖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선빵 때리면 거의 대응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이전 최고 했던 것처럼 정책 문제는 지금 사라졌어요. 선거가 이제 3주쯤 남았나요? 3주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 의혹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인데 뭐 언론도 소위 말하는 섹시한 타이틀이다 보니까 이걸만 갖고 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오세훈 후보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인데 오세훈 후보가 해명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었던 겁니까? 일단은 뭐 오세훈 시장이 그 해명의 두 가지가 초점인데 하나는 나는 그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거죠. 주택국장 정결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여한 바 없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 한번 해명했던 부분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솔직히 인정한 부분도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추진됐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오해였다라고 본인이 밝혔죠.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2000년 총선에서 2006년 지방선거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다 이 땅이 신고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검토도 안 하고 신고했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해명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하고 그 당시 서울시의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다가 지구 지정하는지를 시장이 몰랐다. 그 자체가 보면 직무유기성 거의 발언이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이 해명과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아까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부분이라든가 이미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본인이 해놓고 그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책임도 아마 본인이 져야 될 겁니다. 뭐 그냥 이재명 지사의 판례가 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땅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선 이 땅은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70년도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9살일 때 결혼도 하기 전에 처도 9살일 때 그때 상속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땅에 대해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 비약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되기 전에도 임대주택 지구 할 때도 항상 거론되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은 조상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서울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 좋은 보금자리 지구 입지에 본인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땅을 제외하도록 요청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지구를 취소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환경 문제 때문에 아예 취소가 됐던 땅을 자신이 넣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한 번도 이거를 투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은 잘하셔야 되는 게 시장이 그러니까 투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시장이 본인의 땅을 편입시켜서 집가 상승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은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편입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어떤 지구가 있는데 내 땅이 포함되게 해달라는 걸 편입이라 하는 거예요. 그 지구가 보금자리 주택 짓는 지구인데 그 한가운데 내 땅이 있으면은 그걸 빼달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구 지정을 본인이 제한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의 주택 공급이라는 목적에 관계없이 그냥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아니죠.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지정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본인이 시장이면서 자기 땅을 지정해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후한무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언급됐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람 단계까지 건교부가 진행했는데 그 건교부는 왜 한 겁니까? 그 땅을? 진행했다가 안 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취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시장 본인의 힘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구 지정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 건교부도 그 땅이 임대주택 지구나 그런 것을 활용하기에 좋은 부지. 지금 내곡동 가보시면 알잖아요. 거기가 좋은 부지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안에 상속받은 땅이 있었다. 그러면은 제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외하면 떼돈 벌어요. 제외하면은 그게 특혜입니다. 옆에 다 개발이 됐는데 내 땅만 빼놓고 개발하잖아요. 그게 항상 공항 개발할 때나 이럴 때 나오는 떼돈 버는 방법이에요. 아니 제외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 지정 자체가 지금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구 지정은 일단 적절하고 거기서 자기 땅만 빼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 상황 자체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곡동 자체가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임대주택을 하면 안 되는 땅인데 본인 땅 때문에 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직자라면 특히 본인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일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공적 업무를 집행하는 거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호 대변인 말은 그러니까 결국 거기다 하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곡동에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공공주택의 공급 목적
그쪽에 그건 공익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적어도 서울시가 먼저 제안하는 방식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만약에 그게 국토교통부의 필요에 의해서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지정한 거라 그러면 오세훈 시장하고의 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마무리해 주세요, 두 분. 제안 자체를 원래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승인을 공교부가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경교부가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승인합니까? 그러니까 서울 국토교통부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경교부 때 지정한 건 그럼 외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교부 때 지정한 게 문제가 그 예정직으로 지정됐는데 결과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환경성 문제 때문에 취소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애초에 좋은 입지라는 거예요. 노무현 전 때부터. 자, 근데 안철수 후보도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한테 이걸 질문하던데 뭐 오세훈 후보가 만일 최종 후보가 되면 또 아마 선거 때까지 민주당에서 이거를 계속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본인이 좀 실수했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그 민주당은 거짓말 논란을 키울 테고요. 그리고 이게 정결 사항이다. 과연 시장이 몰랐을까? 게다가 그 땅의 위치를 몰랐다. 이거를 과연 일반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거짓말 부분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위치를 몰랐다 이거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언급하는 거로는 일산 지역에 땅이 목록에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 내곡동 쪽에 땅이 목록에 있는 건 맞으나 그게 어쨌든 내곡동 보금자리 지구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직원 지적도 펼쳐놓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처가 쪽 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처가 쪽에 공동 상속을 통해 가지고 공유 지분이 8분의 1 정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해명이 가능한 사안이다 봅니다. 근데 이거 자꾸 처가 땅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사실은 잘못이에요. 배우자 땅 아닙니까? 아니 처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을 하면서 그 처 되시는 분이 8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한 겁니다. 그러면 처가 땅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보유하고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데 자꾸 그 처가 상속 문제를 자꾸 언제서 얘기할 건 아니죠. 애초에 민주야당에서 제기할 때 처가 일가 36억 보상이었습니다. 처가 일가. 그러니까 그 전체가 36억이라고 주장한 거였어요. 민주당에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8분의 1이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땅이고요. 자,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짧게 합시다.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여권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 자꾸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그 모해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아니고요. 한만호 전 한신공양 대표의 사건입니다. 한만호 한신공양 대표가 과연 한명수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을 했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한만호 씨가 과거 구치소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른바 검사들이 모해 위증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실제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감옥 안에서는 해놓고 이 법정에서 다른 얘기를 한 것이다. 이걸 증명하겠다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그런 같이 있었던 재소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게 위증을 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확정 판결로 유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바로 한명숙 총리의 재심 사건하고 연결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검사들이 과거부터 특수사건 진행을 하면서 이른바 재소자를 활용해서 재소자에게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나 그 특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지위 그 권한들을 활용해서 이 자신들이 목표로 삼고 타겟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가짜로 훈련시키는 그런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 수사 관행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뭐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이 자세한 디테일은 알 수가 없거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역사상 또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면 또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되는 거 아니냐 예전처럼. 그럼 선거 앞두고 여권으로서는 수사지휘권 발동하기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검찰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위법한 수사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거로만 바라본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거 자체가 여지껏 검찰이 불신을 받아오고 켜켜이 쌓았던 검찰 내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선거에서 여권이 권력을 잡는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전 최고. 저는 근데 이거 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지도 이미 시간이 꽤 지났고요. 지금 이제 딱 공소시효가 닷새 남았다고 하는데 뭐 주말에 근무까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주중에 따지면 이틀 남은 거거든요. 이거 6,000장이 넘는 기록을 또 새로 검토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합리적인 의심은
결국에는 수사지휘권을 여권의 이제 그런 기대치 때문에 발동하긴 했으나 결국 결론은 기한 내에 나기 어려운 것을 박범계 장관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예를 들어 다른 시점에 윤석열 총장의 퇴임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임명 시점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이틀 3일 남기고 나서 이제 잡은 거 아니냐. 이거는 뭐 박범계 장관, 제가 박범계 장관이라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저는 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앞에 지휘권 발동과 다르게 저는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결론같이 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수사 기록이 상당하긴 합니다만 또 검찰에서 무혐의 내릴 때는 하루 만에 다 검토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6천 쪽을 이틀 만에 검토해서 갑자기 기소 의견을 바꾼다는 것도 그것도 날림 의혹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예. 좀 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들 또 이번에는 검사장급 이상 또 부장급들이 모여가지고 본다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이 사건을 가장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수사했던 이문정 검사하고 한동수 감찰부장이 사실은 그 전에 불기소 처분할 때 완전히 배제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뭔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예, 봅니다. 양쪽 입장이 다 회의 때 나오겠죠. 그걸 뭐 좀 열심히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예. 두 분이 그러면. 예. 오늘 두 분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